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조회수가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아이즈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함께 이 3조 정도가 투자가 되는 이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제장에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어제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반중 정보 동맹에 한국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5아이즈 추가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황적인 부분이나 이 해외적으로서 이 어떤 이 이슈 그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5아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진짜 주식밖에 모르는 분들은 5아이즈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일단 5아이즈가 뭔지를 놓고 그냥 설명만 잠깐 드리자고 하면은 뭐 5아이즈는 일단은 말 그대로 뭐 5아이즈 5개의 눈 그런 뜻일 수도 있죠.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맞나? 어쨌든 그냥 그대로 직역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을 맺은 것이 시초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국과 영국이 이제 소련을 두고 이제 서로 동맹을 맺었던 거고 이후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가 이제 합류하면서 5아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번에 3개 국가를 추가하겠다 하면서 한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그 독일까지 해가지고 4개 국가가 나왔지만 어쨌든 3개 국가 이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좀 당장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중요한 거는 이 5아이즈를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고 하면은 자, 과거부터 뭐 이런 얘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로버트 김, 이제 한국명은 김채곤이고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인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완전한 동맹 국가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아까 앞서 말했던 누굽니까? 이 5아이즈에 속했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몇 번씩 뭐가 있었냐? 우리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쿼드, 그래서 과거에도 쿼드에도 참여해라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좀 돌리면서 쿼드 가입 우회로를 택하게 되면서 좀 쳐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5아이즈에 합류해라, 가입해라 하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고 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반중 체제에서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만큼 5아이즈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한국을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냥 완전한 이제 한미동맹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아이즈 가입이라는 거는 완전히 중국을 적으로 지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한미동맹을 맺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서 사실 이 5아이즈가 당장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거다 솔직하게 지금 정권에서 가입한다라고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가입을 안 하지 않을까 또 과거에 쿼드 가입을 우회로를 택했던 것처럼 새로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어찌됐든지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5아이즈를 가입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아이즈를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이 5아이즈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종목도 있고 반사익을 받을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 나섰던 거고 어찌됐든지 5아이즈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왜 지금에서야 또 수혜가 될 것이냐라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겠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아프간 철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아프간 철수 위에 보면은 이제 뉴스가 뭐라 나왔냐고 하면은 최근에 아프간 철수했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패권 전쟁을 하느냐 다툼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진핑도 국익 원칙 양보 없다고 하지만 바이든이 확실하게 찍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사이버 공격과
핵 확산 억제도 나서는 등 미국이 국익을 우선하는 대외 전략으로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 대외 전략을 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이제 5IG에 우리나라 합류해라 이거였기 때문에 5IG를 통한 본격적인 이 패권 다툼이라든지 이 본격적인 어떠한 이 싸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혜볼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 뉴스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알 거예요. 이 뉴스들이 뭐가 나오느냐? 자, 첫 번째, 미국이 하웨이 통신 장비 퇴출 서두른다. 그러니까 하웨이 통신 장비를 이제 퇴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브라질에도 5 사업소 하웨이 퇴출해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인도 같은 경우도 통신망에서 하웨이 등 중국 장비 퇴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프랑스도 사실상의 8년 내 중국 하웨이 단계적 퇴출하겠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2021년부터 영국에서 퇴출 본격적인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나.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고 하면은 이 사실 5IG에 지금까지 5IG를 몰랐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5IG를 아셨던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이 5IG가 2018년도에도 뭐합니까? 북한의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공동작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웨이 5G 봉쇄 작전에 나선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이 큰 기업을 막겠다 이겁니다. 성장을 막으면서 최근에도 이제 중국에서 뭐가 하면 공동부유라고 하면서 화웨이한테 돈 뜯어내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부유고 돈을 나눠갈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성장을 다 막아버리면은 중국 시장 자체도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화웨이 봉쇄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뭐 중국에 대한 기업의 제재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됐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북한을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공동작전도 적극적. 결과적으로 이 5G는 이제 그 5G는 이 중국과 북한에서의 이 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중국 기업의 5G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뭐가 수혜가 되느냐? 바로 뉴스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미 기술 강국 함께 한국과 일본 뭐 러브콜 보내면서 5 장비 등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 한국 기업에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 5G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놓고 우리가 딱 찍힌 게 뭡니까? 당연히 5G 하면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5G 시장,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5IG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5IG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번 연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G 관련주를 봐야 된다.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5G 관련주를 봐야 된다가 정답이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함께가 5G 관련주만 놓고 봤을 때 몇 개가 있느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5G도 5G에서도 여러 테마가 또 형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뭘 찾으면 되냐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제는 어디로 진출할 거냐고 하면은 하웨이를 퇴출하는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프랑스, 영국 등등등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는 5G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나라 국내나 이런 데서 뭘 하냐? LTE 장비사에다가 라인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선만 그냥 그대로 따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고 하면은 기존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부품. 그러다 보니까 이 교체를 하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거는 장비 부품. 그래서 또 나온 게 영국 통신사 또한 하웨이 장비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 삼성전자 제품, 우리나라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되는 게 미국에서만, 여러분들 미국에서만 보면은 나오지만 2조 900억. 제가 이거 2조 9천억으로 봤네요. 그래서 3조라고 적었는데 2조 900억입니다. 이거는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약 2조에 달한 보면은 5G 장비 철거 및
기기 교체를 위해 19억 달러, 2조 900억의 예상을 승인할 전망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뭐 5G 관주 중에서 뭐가 수혜받느냐? 장비, 부품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여기도 당장 나오는 게 보면은 5G망에 활용되는 주파수와 기지국, 디바이스, 데이터량이 많은 탓에 망 구조가 복잡하다 하면서 이 때문에 효율적 설계 역량의 핵심 자산이고, 더불어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솔리드, HFR, KMW, 에이스테크, RFHIC 등 국내 5G 부품 장비 업체들도 나오죠. 5G 부품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솔리드, HFR, KMW, 에이스테크, RFHIC 등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면은 이 영상들 뭐라 했어요? 영상 찍지도 않는다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5개도 수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앞으로 5G를 공부하면서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이라든지 5G 장비 부품을 갈아치우고 교체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이 솔리드, HFR 이런 걸 보셔도 괜찮아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전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완전히 비슷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서 수혜받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사례, 어떤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8종 규모 5G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의 상승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7일이죠. 2020년도 9월 7일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주가가 사실 이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이 당시 2020년도 9월달, 9월달이면 이때죠. 그래서 이때 올랐다가 이때 한 7%? 10% 정도 올랐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사실 11월달부터 다이렉트 올라가긴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7%, 10% 오르는 동안 100%, 200%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 5G 장비 공급 계약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함께 가는 5G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거기서 뭐 봐야 된다고? 장비 부품을 봐야 된다 해서 장비 부품. 근데 사실 이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 계약을 했을 때 이 방금 얘기했던 솔리드라든지 한번 솔리드 볼게요. 보면은 솔리드 HFR이 있잖아요. 솔리드 2020년도 9월달 오히려 이미 장비 부품 공급 계약했을 때가 최고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FR도 2020년도 9월달 장비 부품 공급 계약했을 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KMW도 실제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2020년도 9월 당시가 5G 관련되는 장비 부품주들이 거의 다 최고점이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 5G 장비 공급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장비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5IG를 통해 가지고 이 5IG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채택이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국 뭐 이런 데서도 삼성전자가 5G 관련되어 있는 수혜로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교체 비용 2조 원 이런 거 다 투자 받는다. 그러면은 함께 움직일 확률이 크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기가레인이에요.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과거에는 뭐 이거 보면은 또 얘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도 봐도 제가 예전에도 강요했던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국산화를 통한 관련되는 모멘텀으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긴밀히 소통하자며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반도체 식각 장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당사를 찾아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가레인이 자신들 회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미 올려놨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삼성전자가 뭐라 했어요? 얘기했죠, 예전에도. 소부장 규제 2년, 삼성과 SK하이닉스 소부장 국산화 결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내 대기업들이 소부장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국산화,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부장 국산화가 되는 모멘텀으로 봐도 기가레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 5G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의 강세다. 동시에 이게 9월 7일에 나왔죠? 그래서 9월 7일에 뭐가 나왔습니까? 기가레인, 삼성 버라이즌 8조 원 5G 장비 공급 삼성전자 부품 공급 부각이 됐다 하면서 얘가 뭐합니까? 기가레인은 5G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커넥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 또 기지국 안테나 역시 삼성전자 공급 협의 중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5G 장비 부품주들이 다 이제 최고점을 찍었을 그 당시에 기가레인은 뭐한다? 9월달을 시작으로 9월달부터 250%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뭡니까? 기가레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보면 좋은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솔리드, HFR, KMW, 에이스테크, RFHIC 등도 괜찮지만 기가레인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봤을 때 기가레인이 굉장히 기업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개쓰레기 잡주였습니다. 하지만 적자에서 점점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올해 분기부터 이제 흑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연간 분기로 봐도 뭐합니까? 연간 분기로 봤을 때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게 올해 드디어 흑자가 예상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올해 벌써 작년 대비 300억이 증가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 2023년도는 벌써 4배에 대한 이 성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장성 저평가, 실적주, 미래가치 우량주로는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의 여기죠. 지금 보면은 이 2015년도에 고점대를 찍어내면서 이 자리를 지금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으로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인 이 구간대를 하방 추세로 연결했을 때는 이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이제 다시 무너졌다가 2021년도 초에 무너졌다가 다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대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방 추세가 끝나는 상승 추세의 초입 단계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일봉상 봤을 때는 사실 조금은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준다고 하면 주어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최대 폭을 잡았을 때는 1750원에서 275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손절가는 좀 크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손절가는 좀 크게 1250원까지, 목표가는 자 이제 그래서 기가레인 1750에서 2050원까지 분할 매수 포지션, 평단가는 한 2200원 정도를, 사실 2300원이니까 지금 2200원 2000원? 2100원? 2100원 정도를 맞추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250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번 파동에서는 과거 파동 넘는 5000원 위로, 목표가는 4500에서 4500원 정도까지, 500원 정도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5,000원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